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가슴 아프면서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상봉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재미 이산 가족들만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러와는 무관하지만 발생 장소가 음식점과 같은 공공장소다 보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주대나 사우스 LA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칼로 피습을 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규정짓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올해 첫 출정식인 전국버스 투어 캠페인이 오늘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는 앞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알리게 됩니다. 인플레와 환율 폭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포 상공인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끝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슴이 아프면서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살면서 상봉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미주 한인 이산 가족들인데요. 이들의 애타는 사연을 이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이민 온 지 25년 된 75살의 민명기 할아버지. 6.25 전쟁 당시 작은아버지와 사촌 형제를 북에 두고 왔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로 주민번호가 말소되다 보니 접수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가족 상봉에 혜택을 안 주고 소외한다면은 그래도 뿌리는 한국인데 또 나이도 80, 90대 지금 다 돼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들인데. 아버지와 동생을 북한에 남겨둔 이원희 할아버지도 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상봉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재미 이산 가족은 모두 10만여 명. 이달 초엔 보다 못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생전에 이들의 상봉을 꼭 이뤄달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10만여 명의 재미 이산 가족들은 한미 양국 정부의 배려를 촉구하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요즘 뉴욕을 비롯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러와는 무관하지만 발생 장소가 음식점 같은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뉴욕의 한 해산물 요리 전문 식당. 갑자기 식당 직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were sitting at the bar, we were having a glass of wine, and then somebody came up. I think it was one of the waitresses. Yeah, and they were. And she said that you had to leave. 50대 식당 관리인이 숨졌고 종업원 등 27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유독가스는 주방 및 지하실 금이간 난방 파이프에서 새 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메인주에서, 이달 초에는 메릴랜드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엔 노스캐롤라이나의 호텔에서 가스 중독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We always assume something's in place, but the reality is there isn't anything in place, and this is a sort of a sad wake-up call for everyone. 사고 현장에는 모두 가스 누출 감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제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호텔 같은 대중시설들은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 눕히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사우스 LA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백주 대낮에 칼로 피습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갱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수사력을 모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규정짓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한 청년의 모습이 화면에 포착됩니다. 파란색 상의에 카키색 반바지, 하얀 운동화, 귀에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지나가던 이 젊은 청년은 10분 뒤 괴한의 피습을 받습니다. 심장 부위를 찔린 청년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 날 아침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남성은 내 아이의 아빠이자 올해 26살의 로샨 드웨인 데이비스입니다. 사건 당시 운전면허와 관련해 DMV를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고 한 지역은 넓은 교차로, 주유소 인근 지역으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아직 경찰은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 인물과 과거 행적을 조사했지만 갱에 가담한 사실도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도난당한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That he didn't do anything to deserve this. We hardly knew anybody in that area. He never fought with anybody.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보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일인 만큼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의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d maybe someone will recognize him, and maybe him involved in an altercation with the suspect, who again we have no description on. We're pleading for the community's help in this case. 지난해 말부터 미 전역에 걸쳐 묻지마식 공격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지적되는 상황. LA 역시 올 들어만 벌써 너댓 건의 미제 폭행,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은 천막 금식 캠페인에 이어 이민개혁 전국 버스투어 캠페인이 오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버스투어는 앞으로 이민개혁법이 통과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전국의 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노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을 상징했던 노래 We Shall Overcome.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불려졌던 이 노래가 오늘 LA 다운타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천막 금식에 이어 이민개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구 캠페인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민개혁을 위해 뭉친 시민인권 단체들은 이민개혁 전국 투어 버스를 타고 18개의 주를 돌며 100여 개의 지역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지역 의원들은 한 100개 지역구의 의원들이 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민개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원 내의 그런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고 그 지역구 내에는 그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제 급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반 동안에 이제 버스 지난해 연방 하원의 통과를 실패한 포괄 이민 개혁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려면 218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200명과 공화당 26명의 의원이 포괄 이민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낙관적인 상황. 하지만 하원에서 아직 투표 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중간 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정책 변화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민 개혁을 바라는 이런 열성과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의지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 선거와 맞춰서 얼마만큼 이제 공화당의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안건이 될 것 같아요. 전국 투어 버스는 4월 9일 날 마지막 방문지인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이민 개혁을 촉구하게 됩니다. KBS 뉴스 노숙입니다. 재미대한 LA체육회가 화학과 단결의 체육회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15대 체육회 신임 집행부는 지난 21일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갈등 없는 협회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 그 LA체육회가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갈등은 해소됐고요. 가맹단체를 많이 확보해서 미주체전이라든지 체육회랑 단체가 동적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엔 박길순 재미대한 체육회 회장을 비롯해서 LA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일종의 캠페인 차량을 개발해서 공개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WKTV의 홍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경찰차가 그 색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외양을 갖춘 경찰차는 공공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디자인됐습니다. To our Korean community, be safe driving. The police department's committed to traffic safety, and we want to help get the message out. So be safe, don't text and drive, and the police department cares about our community. 교통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경찰차엔 표어처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문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라는 등 호소력 있게 표현한 메시지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올바른 운전 습관과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QR코드도 눈길을 끕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경찰차를 보면서 다시금 자신의 운전 습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This is very innovative and very creative, and you know our folks you hear the phrase a lot, thinking outside of the box. But I mean, this truly is an example of people sitting down and saying, what else can we do to try to get to people?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음주운전자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운전습관 형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신한 경찰차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육군을 크게 감축하는 내용의 군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병력을 10% 이상 줄여서 2차 대전 이후 최소 규모인 45만 명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의회 통과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이글 국방장관이 발표한 올해 미군 개편안의 핵심은 대폭적인 병력 감축과 불효불급한 사업의 축소입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 과정에서 병력이 한때 57만 명까지 늘었던 육군은 44만 명 내지 4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계획입니다. So we've tried to present a budget based on the balance of those realities. 현재 육군 병력이 52만 명인 만큼 10% 이상 줄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최소 규모가 됩니다. 헤이글 장관은 4,960억 달러 규모인 국방 예산에 맞추려면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군부대가 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급격한 예산 축소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We're trying to, like I say, solve it on the backs of our military. Can't be done. 미 국방부는 탱크 잡는 A탱기를 퇴역시키고 정찰용 유투기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글로벌 호크를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미 국방부의 육군 병력 감축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승인되더라도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기업 인수 합병 호재 덕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3원 5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